오늘 저는 의사 가운을 입은 점잖은 교수가 아니라 응급실에서 피눈물 흘리는 보호자들을 수없이 지켜본 목격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제까지 멀쩡하게 등산도 가고 밥도 잘 먹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분이 오늘 아침 갑자기 의식을 잃고 실려오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분들은 하나같이 제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는 평생 아픈 적이 없었어요. 건강검진에서도 늘 정상이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박어르신의 이야기가 딱 그랬습니다. 올해 70세가 되신 박 여사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 체질이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몸, 내가 잘한다. 밥이 보약이고 잠이 보약이지 병원 가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다. 그런데 지난달에 서울 사는 며느리가 어머니 칠순 선물이라며 종합건강검진권을 끊어드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돈 아깝게 뭐하러 이런 걸 했냐며 펄쩍 뛰셨지만 며느리 정성을 봐서 마지못해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당일 진료실에 들어오신 박 여사님은 아주 당당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디 아픈 데도 없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냥 며느리가 가보라고 해서 왔으니까 대충 보고 끝내주세요. 그때 제가 모니터에 띄워진 박 여사님의 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여사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뇌혈관 한쪽에 당장이라도 터질 듯 부풀어 오른 꽈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박 여사님이 내 몸은 내가 안다며 고집을 피우고 검사를 안 받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밭일을 하시다가 혹은 화장실에서 힘을 주시다가 그 꽈리가 터졌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박 여사님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뇌출혈의 실체입니다.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거라 손발이 저리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전조 증상이 종종 나타납니다. 하지만 뇌출혈은 다릅니다. 이건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수도관이 꽉 막힌 거랑 수도관이 뻥 터져서 물난리가 난 건 천지 차이입니다. 뇌출혈은 예고편이 없습니다. 그냥 본편으로 직행합니다. 아무 증상 없이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펑 하고 터집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우리 뇌는 아주 연약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찌개용 순두부 아시죠? 뇌 조직이 딱 그 순두부 같습니다. 그런데 뇌혈관이 터져서 피가 뿜어져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뜨거운 피가 압력으로 연약한 뇌세포를 지지겨버립니다. 순두부에 물 대포를 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혈관 밖으로 나온 피는 우리 뇌세포에게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피가 닿는 순간 뇌세포는 녹아내리고 죽어버립니다. 배가 아파서 맹장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배를 열고 고름을 씻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뇌는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한번 피에 젖어서 죽어버린 뇌세포는 현대의학으로도 다시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터지면 30일 안에 환자 절반 가까이가 사망합니다. 운 좋게 목숨을 건져도 반신마비가 되거나 평생 누워서 지내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뇌출혈은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저승사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뇌출혈은 터지면 답이 없지만 터지기 전에는 100% 막을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처럼 말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미리 찾아내기만 한다면 뇌출혈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남의 얘기가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딱딱한 의학 용어 대신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보일러나 수도관 이야기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검사와 2가지 오해만 확실히 잡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내 머릿속 상태를 훤히 꿰뚫어 보는 반의사가 되어 계실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하셨거나 나도 혹시 박 여사님 같은 상태는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 걱정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희망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의 생명을 구하는 큰 울림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메모할 준비를 해주십시오. 70세가 넘으셨다면 빚을 내서라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왜 받아야 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와 함께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MRA 검사를 받으십시오. MRI가 아니라 알파벳 A가 붙은 MRA입니다. 이 검사가 박 여사님의 목숨을 살린 1등 공신입니다. 왜 이 검사를 꼭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사시는 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울에 난방을 떼는데 방바닥 밑에 깔린 보일러 배관이 30년, 40년 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배관 어딘가가 낡고 얇아져서 풍선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뜨거운 물이 지나갈 때마다 그 얇은 부분이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날 펑 하고 터지면 온 집안이 물바다가 되겠죠? 우리 머릿속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 혈관 벽이 낡고 약해집니다. 혈압이라는 압력을 계속 받다 보면 약해진 부분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뇌동맥류라고 합니다. 박 여사님 머릿속에 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문제는 이게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MRI 검사는 뇌라는 방의 인테리어를 보는 겁니다. 방 벽지가 깨끗한지, 가구가 멀쩡한지 보는 거죠. 하지만 MRA는 방바닥을 뜯어서 그 밑에 숨겨진 보일러 배관의 모양을 직접 보는 검사입니다. 배관이 꼬였는지 막혔는지 아니면 박 여사님처럼 터지기 일보 직전인 꽈리가 있는지 찾아냅니다. 박 여사님도 처음에는 MRI만 찍으면 되는 줄 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MRA를 같이 찍자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뇌 혈관 사진을 보니 왼쪽 혈관 하나가 볼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크기는 약 5mm. 작아 보이죠? 하지만 뇌 혈관에서는 이게 거대한 시한폭탄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내시다가 화장실에서 힘을 줬거나 날씨 추운 날 밖에 나가셨다면 그 자리에서 터졌을 겁니다. MRA 검사 덕분에 터지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뇌동맥류 결찰술이라는 시술로 그 꽈리를 꽉 묶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보일러 배관이 터지기 전에 튼튼하게 보수 공사를 마친 셈입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MRA는 꼭 찍어보셔야 합니다. 내 머릿속 배관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으십시오. 이건 뇌를 보는 게 아니라 목을 보는 겁니다. 목 양옆을 만져보면 펄떡펄떡 뛰는 혈관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게 바로 경동맥인데 심장에서 나온 피가 뇌로 올라가는 고속도로이자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메인 상수도관입니다. 왜 머리가 걱정되는데 목을 검사하라고 할까요? 상수도관 입구에 녹이 슬고 이끼가 끼어 있다면 그 물을 받아 쓰는 집안 수도관은 보나마나 엉망이지 않겠습니까? 경동맥은 우리 몸 혈관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목 혈관 벽에 찌꺼기가 끼어 있다면 100% 뇌 혈관에도 찌꺼기가 끼어 있습니다. 이 찌꺼기를 플라크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혈관에 낀 녹이나 물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 여사님, 검사 결과도 보여드릴까요? 초음파 기계로 목을 문지르자마자 화면에 하얀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름진 음식을 드시고 운동이 부족했던 탓에 혈관 벽에 기름때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수도관에 붙어있던 녹덩어리가 갑자기 툭 떨어져 나가면 물을 타고 흘러가다가 좁은 수도꼭지를 막아버리겠죠. 마찬가지로 경동맥에 붙어있던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면 뇌로 쑥 올라가서 뇌혈관을 막아버립니다. 그게 바로 뇌경색입니다. 또는 그 찌꺼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져서 압력이 높아지면 약한 부분이 터져서 뇌출혈이 됩니다. 이 경동맥 초음파는 정말 간단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10분이면 끝납니다. 비용도 10만 원 안팎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검사 하나로 내가 앞으로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점쟁이보다 더 정확하게 맞힐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이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내 혈관이 겉만 멀쩡했지 속은 썩어가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셨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 목 혈관 상태부터 확인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검사, MRA와 경동맥 초음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손주들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뭐 하고 검사를 미루는 친구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께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그 친구분의 생명을 구하는 은인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더 중요한 검사 하나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약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검사를 다 받아도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집중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하셨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가 어쩌면 앞서 말씀드린 검사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다거나 먹어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은 지금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떠도는 엉터리 정보 때문에 약을 끊었다가 응급실로 실려오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필수 검사, 바로 MRI, SWI 검사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미세추별을 찾는 검사입니다. 보통 MRI 찍을 때 의사한테 선생님, 저 SWI도 같이 봐주세요 하고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사시는 집 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멀쩡해 보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에 잘 안 보일 만큼 아주 가느다란 실금이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나거나 큰 충격을 받으면 어디가 제일 먼저 무너질까요? 바로 그 실금이 가 있던 약한 부분입니다. 우리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 아주 작은 부분이 터져서 피가 찔끔 새어나왔다가 멈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걸 미세출혈이라고 합니다. 일반 MRI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SWI 검사는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작은 핏자국들을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박 여사님 검사 결과에서도 뇌 깊숙한 곳에 깨알 같은 검은 점이 2개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그쪽 혈관이 낡아서 한번 터질 뻔했다는 경고장입니다. 이 경고장을 무시하고 혈압 관리를 안 하면 다음번에는 그 자리가 진짜로 크게 터지는 대형 사고가 납니다. 박 여사님은 이 결과를 보고 나서야 내가 진짜 시한폭탄을 안고 살았구나 하고 가슴을 쓸어 내리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약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이 진료실에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낮으면
혈관이 약해져서 오히려 뇌출혈이 온다던데요. 약 먹지 말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그건 30년 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일본에서 나온 연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영양이 부족해서 혈관 자체가 부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못 먹어서 병이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병이 나는 영양 과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쌓이는 기름때입니다. 아스팔트 도로 위에 음식물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쓰레기가 썩으면서 독한 물이 나오면 단단하던 아스팔트 도로가 녹아내리고 구멍이 뚫리겠죠? 혈관도 똑같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벽을 갉아먹어서 흐물흐물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약해진 부위가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풍선처럼 부풀다가 터지는 게 바로 뇌출혈이고 뇌동맥류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은 단순히 수치만 낮추는 약이 아닙니다. 도로 위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망가진 아스팔트를 단단하게 메워주는 도로 청소차이자 보수공사 장비입니다. 의사가 약을 드시라고 처방했다면 그건 여러분의 혈관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 빨리 보수공사를 하라는 신호입니다. 박 여사님께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뇌혈관에 꽈리도 있고 미세출혈 흔적도 있습니다. 지금 약을 안 드시는 건 다 쓰러져가는 기둥을 보고도 그냥 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제야 박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 떠드는 낭설보다 여러분의 뇌혈관 상태를 직접 들여다본 담당 의사의 말을 믿으십시오. 콜레스테롤 약은 뇌출혈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뇌출혈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뇌출혈을 막는 3대 검사와 약에 대한 오해까지 모두 풀었습니다. 이제 머릿속 시한폭탄을 찾는 법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폭탄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몸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실전 루틴이 필요합니다. 박 여사님이 시술받고 나서 180도 달라진 하루 일과가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혈관을 10년 젊게 만드는 기적의 24시간 루틴. 다음 파트에서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와 함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정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단계입니다. 검사도 받고 약도 챙겨 드셨다면 이제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혈관 수명을 결정합니다. 박 여사님이 시술받고 퇴원하신 뒤에 제가 딱 2가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이 아이고 선생님 차라리 쓴 약을 10그릇 먹지 이건 못하겠어요 하고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2가지 습관 덕분에 혈압이 120 정상 수치로 뚝 떨어지셨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지만 효과는 명약보다 좋은 박 여사님의 특급 루틴 공개합니다. 첫 번째, 밥상에서 국물을 치우십시오. 한국 사람 밥상에 국이나 찌개가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뇌혈관에게 짠 국물은 소금물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소금의 짠 성분인 나트륨이 몸에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혈관 속으로 물을 마구 끌어당깁니다. 그럼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이 빵빵해지면서 압력이 치솟습니다. 이게 고혈압이고 뇌출혈의 지름길입니다. 박 여사님은 이제 국그릇을 밥그릇보다 작은 종지로 바꾸셨습니다.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아예 입도 안 대십니다. 김치도 물에 한번 씻어서 드십니다. 처음 일주일은 입맛이 없어서 고생하셨는데 딱 2주가 지나니까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지고 오히려 속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국그릇부터 치우십시오. 그게 내 뇌혈관을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옆 사람과 수다를 떨 수 있을 정도로만 하십시오. 운동이 좋다고 하니까 어떤 어르신들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달리기를 하거나 무거운 역기를 드십니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갑자기 힘을 팍 주거나 숨이 찰 정도로 무리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200까지 솟구칠 수 있습니다. 약해진 뇌혈관은 그 순간을 못 버티고 터질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친구분과 공원을 걸으십니다. 이때 원칙이 있습니다. 걸으면서 친구분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 손주 자랑 실컷 떠들면서 걷는데 숨이 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면 속도를 늦춥니다. 노래를 부르기에는 좀 숨차고 옆 사람과 대화하기에는 딱 좋은 정도. 이게 뇌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 강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운동은 올림픽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혈관을 달래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2가지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뇌출혈 전조 증상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것만 외우십시오. Be fast입니다. 영어라서 어려우시다고요?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B는 밸런스, 비틀거림입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린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E는 eye, 눈입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겹쳐 보이면 시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F는 face, 얼굴입니다. 거울을 보고 이 하고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가 안 올라가고 축 처진다면 당장 병원 가셔야 합니다. A는 arm,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세요. 한쪽 팔에 힘이 빠져서 툭 떨어진다면 뇌졸중입니다. S는 스피치, 말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증상이 보이면 자녀분한테 전화하지 말고 바로 119를 부르라는 뜻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셨다가 증상이 보이면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두 번째 질문, 뇌동맥류가 발견되면 머리를 여는 수술을 해야 하나요? 무서워요. 아닙니다. 요즘은 머리뼈를 여는 수술은 아주 드물게만 합니다. 대부분은 박 여사님처럼 허벅지,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 아주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치료합니다. 마치 위내시경 하듯이 혈관 안으로 길을 찾아 들어가서 꽈리 속에 백금 코일을 채워 넣는 겁니다. 전신 마취도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시술하고 이틀 뒤면 퇴원해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무서워서 검사 안 받는다는 건 핑계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국물 끊기와 수다 걷기, 그리고 Be fast 증상,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이미 뇌출혈 공포에서 벗어나신 겁니다. 오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댓글에 이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국물 안 드실 분들은 실천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의 하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총정리하고 뇌출혈 없는 건강한 인생을 위한 저의 마지막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지난주 진료실 문이 열리고 박 여사님이 들어오시는데 저는 딴 사람이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얼굴색이 얼마나 좋으신지 분홍빛이 돌고 걸음걸이도 씩씩하셨습니다. 여러분, 뇌출혈은 운이 나빠서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준비를 안 해서 당하는 병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준비만 하면 100% 피해갈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가 드린 말씀을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박 여사님처럼 건강하게
100세 인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첫째, 겉모습에 속지 말고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증상이 없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증상이 없을 때가 병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보일러 배관을 확인하는 MRA, 상수도관 입구를 보는 경동맥 초음파, 그리고 벽에 실금을 찾는 SWI 검사. 이 3종 세트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환갑 칠순잔치 비용 아껴서 이 검사부터 받으십시오.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둘째 의사가 주는 약은 독이 아니라 약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낭설에 속아서 제발 약을 끊지 마십시오. 콜레스테롤 약은 여러분의 혈관 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무너진 벽을 보수하는 도로 청소차입니다. 의사가 처방했다면 그건 여러분의 몸이 지금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약을 친구처럼 가까이 두고 매일 챙겨 드십시오. 셋째, 일상이 바뀌어야 혈관이 바뀝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더 좋은 건 매일 먹는 밥상에서 국물을 치우는 겁니다. 싱겁게 드시고 틈날 때마다 밖으로 나가서 친구분들과 수다를 떨며 걸으십시오. 숨이 턱끝까지 차는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즐거운 산책이 여러분의 뇌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여러분도 박 여사님처럼 세상이 예뻐 보이는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일 당장 병원 예약 전화기 드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